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정비 중국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국 과정 영상을 올리면 사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조회수가 평균 한 5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사람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구독자분이 중국 과정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제 상위 10%, 상위 10%로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상위, 하위, 중위 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의 과정은 나눌 수가 있죠. 학습의 과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과정은 상위 10%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하면 전체 과정 중에서 한 40%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 크게 나누면 뭐 하드웨어 엔진, 하드웨어 쪽과 엔진, 그 다음에 전기, 센서, 전자제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하드웨어랑 엔진 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전기, 센서, 전자제어 쪽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2편은 시작을 할 건데 요게 좀 고민이 좀 많아요. 그 전기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기초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이제 뭐 전기 센서 전자제어 쪽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국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야마 TMX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남아에서 TMX 엔진을 수리를 했는데 엔진 오버홀만 4번을 했어요. 4번. 근데 4번을 했는데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결국은 원인을 못 찾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이 동남아 정비사의 기술적인 한계예요. 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문제의 부품을 찾지 못한 거죠. 문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소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엔진 내부 어딘가에 문제의 부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문제의 부품을. 결국은 뭐냐, 이게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엔지니어는 어느 나라건 뭐 잘하는 엔지니어가 있는 반면에 그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엔지니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엔진 풀분해해서 수리를 했는데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엔진이 이제 부품이 이제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재분해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의 재분해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넘어가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정비사는 그냥 기술 부족이에요. 4번이나 했으니까 4번을 했는데도 문제는 증상을 못 잡았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중급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헤드부터 크랭크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미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정답이 있는 메커니즘이란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감성 정비로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딱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찾으려면 부품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측정을 안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눈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스크래치가 있으면은 금방 잡아내죠. 그런데 스크래치가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 여러분들 엔진 정비를 할 때 그 엔진 정비의 기본이 뭐냐면 밸브 간극이거든요. 밸브 간극 측정하고 조정하는 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밸브 간극 조정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중국 과정에서는 이 밸브 간극은 그 측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그 측정 단위가 달라져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은 뭐냐면 1mm를 100개로 나눈 거고 1000분의 1은 1mm를 1000개로 쪼갠 거예요. 0.01, 0.001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어렵죠. 측정도 잘해야 되고 그 측정하는 기계, 측정하는 공구의
영점도 잘 맞아야 되고 부품의 온도와 그 환경의 온도도 또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검사거든요. 엔진 뚜껑 따고 시작을 하면 계속 측정이거든요. 측정 공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또 100분의 1, 1000분의 1 측정해서 또 값을 뽑아내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밸브 간극과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하니까 좀 어렵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엔진 부품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눈으로 보면 얘가 몇 볼트인지 그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절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고 몇 볼트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테스터기로, 멀티 테스터기로 얘를 측정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측정 공구로 부품을 찍어서 부품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부품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드웨어 엔진 쪽 50편이 올라갔는데 이 영상을 이해하고 실행을 할 수 있다, 실행을 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이 포르쉐 엔진, 이 엔진도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듯이 이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샘플러 오토바이 4기통 엔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하드웨어의 그 기본 성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중급 과정만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포르쉐 엔진도 정비할 수 있어요. 대신 얘가 이제 좀 더 크고 부품 개수가 많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시간. 시간입니다. 시간. 중급 과정 어려워요 이러고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과정이 상위 10%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 자료입니다. 뒤져보세요. 이거 해외에도 없어요, 이런 자료. 그냥 수리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들은 많죠. 뭐 2배속을 하든 3배속을 하든 해서 수리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죠. 부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부품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엔진 헤드부터 크랭크까지 전체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없어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그 집중해서 알려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뭐 좀 아쉽지만 동남아 정비사가 이 영상을 봤으면 한두 번 작업으로 아마 저걸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정비사를 생각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취미로 하는데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중과정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하드웨어 엔진이 마무리되고 이제 2편 전기 센서 전자제어 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기 기초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전기 센서 전자제어 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